네가 뭘 좋아하고 네가 뭘 싫어하는지를 알게 하는 것이 우리가 왜 결정장애가 오나요? 뭘 좋아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식이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북뽀개기 시간 두 번째 시간이고요. 100일간의 엄마 말의 힘, 이 책을 뽀개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이가 첫 번째로 맺게 되는 관계, 부모잖아요. 그 부모가 어떻게 아이와의 관계를 맺는지가 그 아이의 미래를 결정한다. 라는 관점에서 왜 이렇게 좋은 말들을 해야 되느냐? 100가지의 이 스킬을 익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아이가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기 안에 이런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야. 난 이런 사람이야. 그러기 위해서 이런 말의 습관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럼 이 말의 습관 중에 가장 중요한 1번은 뭐라고 했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하는 것. 그렇게 하면 이 아이는 언제나 어느 순간에나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정적으로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요.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알아볼게요. 어떤 말들이 있을까? 제가 몇 가지를 뽑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는 거예요.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누가? 내가. 남이 아니라. 엄마가 좋아하고 엄마가 싫어하는 게 아니라 우리 엄마는 이렇게 하면 싫어해. 저렇게 하면은 좋아해. 그게 아니라 네가 뭘 좋아하고 네가 뭘 싫어하는지를 알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생각을 전환하는 것. 그 다음에 관계를 맺는 것. 엄마가 아닌 이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것. 그리고 연대하는 것. 그러니까 소속감이죠. 소속감을 느끼게 해주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비교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느낀 걸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러분은 다르게 느끼실 수 있어요. 자, 먼저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경우에 어른들은요, 우리들은요,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요, 뭘 좋아하세요 하면 몰라요. 내가 뭘 좋아하지? 내가 뭘 싫어하지를 몰라요. 그렇게 되면 관계를 제대로 맺을 수가 없어요. 항상 나의 관점이 상대방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뭘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는 내가 막 관찰해서 알아내는데 정작 내가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지는 몰라요. 그러면은 여러분 선택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선택을 못해요. 우리가 왜 결정장애가 오나요? 뭘 좋아하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간단하게는 물건을 살 때 작용을 하지만 정말 관계를 맺을 때 누구랑 관계를 맺고 누구랑 관계를 끊을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출발점. 네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느냐?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누구랑 관계를 맺고 누구랑 끊어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관계를 맺지 말아야 될 사람이랑 관계를 맺고 막 괴로워해. 끊지도 못해. 그럼 여러분 인생은요. 관계를 잘못 맺으면 여러분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건 순식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식이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알게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알았어. 그래서 그것을 해. 그럼 그것의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요. 나는 행복해요. 왜? 이건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내가 행복하면 되잖아. 이건 내가 좋아하는 거고 그래서 난 이걸 한 거고 결과에 상관없이 그렇게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아이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죠. 물어볼 수도 있죠. 너는 이거 할 수 있니?가 아니라 뭐예요? 너는 뭘 하고 싶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너 이거 잘해? 너 이거 할 줄 알아? 그게 아니고 너는 뭘 하고 싶니? 너 뭘 하기 싫으니? 그렇게 말을 바꾸는 거죠. 그리고요. 그 다음으로는요. 이제 생각을 전환하는 걸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자꾸 자기 자신을 막 살피면서 내면으로 이제 파고들면서 난 이걸 못해.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 거죠. 비판하고 비난하고 난 이걸 못한다. 난 이걸 못해. 그런 식으로 자기 비난하는 아이한테는 어떤 게 필요하냐면 밖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관심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호기심을 갖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굉장히 흥미로운 곳이라는 것. 자꾸 내면으로 파고들게 해서는 안 되고요. 바깥으로 시선을 돌리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멋진 곳이야. 그리고 나의 능력을 자꾸 평가하지 말고요. 다른 사람을 보란 말이에요. 멋진 사람들. 쟤는 수영을 되게 잘하네. 쟤 되게 멋있다. 수영을 굉장히 잘하는구나. 그렇게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나 히어로가 될 수는 없잖아요. 우리 모든 사람이 히어로가 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 히어로를 응원할 수 있죠. 그리고 그 히어로를 통해서 내가 감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그거조차도 멋진 일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내가 사는 것 자체가 되게 멋진 일이다라는 것을 알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이한테. 너가 공부를 잘해서
네가 뭐 수영을 잘해서, 네가 축구를 잘해서 네가 멋진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멋진 일이지만 내 친구가 축구를 잘해, 걔가 내 친구인 것도 멋진 일인 거예요. 그런 같은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행복하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물론 또 바깥으로만 관심이 있는 아이는 어떻게 해요? 자기 내면을 돌아볼 수 있게 또 생각을 전환시켜줘야 되는 거거든요.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이한테. 그 다음 아이한테 가르쳐줄 가치는요, 관계예요. 관계. 우리가 이제 아이덴티티라고 하는데, 나의 정체성. 여러분, 그게 없으면 되게 곤란해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죠. 그러면 한국 사람으로서 정서적으로 그냥 한국 사람이라는 것만으로, 난 잘 모르지만 제가 한국 사람이야, 그러면은 통하는 게 있어요. 이미 정서적인 유대감이 있단 말이에요. 아이한테 그런 것이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관계를 맺고 살아야 돼요. 혼자 살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 불안하거든요. 내가 혼자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불안하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래서 사람들은요, 소속감을 느껴야 돼요. 근데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있잖아요. 그것은 굉장한 소속감이란 말이에요. 그럼 뭐 문화적인 유대감,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야지 내가 어딘가에 소속해 있다, 내가 고아가 아니다라는 거, 그런 것을 느껴야지 안정적으로 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더 나아가는 게 연대예요, 연대. 사회라는 그 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국가, 우리는 같은 한국인이야 에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더 이제 작은 단위로 내려가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은 같은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의 유대감을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난 야구를 좋아해. 그러면은 뭐 야구를 같이 관람할 수도 있고, 같은 팀을 응원하는 사람들끼리의 소속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유대감. 나의 정체성이 거기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요, 긍정적인 힘이 생겨요. 내가 어딘가에 소속돼 있다는 그 생각이 나를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내 아이의 소속감을 많이 만들어주면 좋아요. 아이가 야구팀을 좋아하면 그 야구팀을 응원하러 가자, 같이. 그러면은 응원하는 그 순간은 내가 옆 사람을 모르지만 같은 팀을 응원한다는 것만으로도 소속감을 느끼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누구와 비교할 것인가? 비교의 문제인데요. 자, 누구와 비교할 것인가의 문제예요. 우리는 여러분 경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소속감과 연대감을 느끼지만 그래도 우리는 얘랑 경쟁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부모가 경쟁에서 네가 이겨, 쟤랑 비교해라고 하면은 이제는 삶이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학창시절 때는 공부라는 걸 통해서 쟤를 이겨,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도 또 경쟁이 있거든요. 그럼 나는 쟤를 이겨야 돼. 이제 동료는 없어요. 그럼 연대감도 없어지겠죠. 소속감도 없어져요. 내가 다 물리쳐야 될 상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모든 관계가 그렇게 돼버리면 관계가 무너지고요. 나는 안정감이 없어. 나는 소속감이 없어. 연대하지 못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는 불안정하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럼 경쟁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럴 때는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요, 너 자신과 비교하라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나와의 싸움이라고 하는 거죠. 자, 내 자녀가 이번에 수학시험을 80점을 맞았어. 근데 그래? 그럼 네 친구 쟤는 몇 점 맞았어? 그게 아니라 네가 지난번에는 몇 점 맞았지? 아, 지난번에 내가 90점을 맞았어요. 그래? 그러면 이번에 80점 맞았으니까 성적이 떨어졌네. 그럼 왜 그럴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더 분발해야 되겠다. 아니면은 지난번에 50점을 맞았어. 근데 이번에 80점을 맞은 거예요. 그럼 뭐예요? 아, 너 굉장히 잘했구나. 지난번 시험보다 굉장히 성적이 올랐네. 라고 칭찬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아이도 긍정적으로 경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랑? 나랑. 상대방이 아니라 나랑 경쟁을 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 그러니까 소속감도 변질시키지 않고 원하는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시겠죠? 과거의 너와 지금의 너를 비교해라. 그러니까 사람은 언제나 성장을 해야 돼요. 성장을 멈추면 안 돼요. 근데 그 성장은 어떻게 평가가 되냐면 다른 사람이랑 평가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의 나와 오늘의 나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나와 미래의 나를 평가해서 나아지면 그게 성장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성장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렇게 되면요, 우리가 성장하면서, 그러니까 경쟁하면서도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관계를 좋게 맺으면서 내가 경쟁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사회에서는 그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말을 해줘요. 공감하는 법, 어떻게 공감할 것인가. 자녀와, 부모가 자녀와 잘 공감이 되어야지 그 자녀가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공감을 잘 해줄 수 있겠죠. 그럼 좋은 관계를 맺게 되는 거고, 그러면 그 아이는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요. 어떻게 해야 행복해요? 우리는 좋은 관계를 맺을 때 비로소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나쁜 놈과 관계를 끊을 때 행복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나오는 뭐 여러 가지 100가지 말 중에 몇 가지를 뽑아서 같이 한번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뭐다? 내 아이한테 특정한 가치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의 말은요,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냥 막 말을 뱉는 게 아니라, 왜냐면 이 아이는 내가 하는 말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A와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Z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변화무쌍한 아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면 부모가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자녀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부모님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그러니까 바깥에서